영화 마틴 에덴은 미국 작가 잭 런던의 동명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선반 노동자로 일하는 마틴 에덴은 어느 날 부둣가에서 불황자에게 구타당하던 상류층 소년을 구해준다. 소년의 집에 초대받은 마틴은 그의 누나 엘레나를 보고 환희로운 경이감을 느낀다. 은근하면서도 고혹적인 그녀의 미소가 마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마틴은 엘레나처럼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부지런히 글을 쓴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작가의 꿈을 키운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투쟁하며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마틴과 엘레나는 이내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른 탓에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 애를 먹는다. 둘 사이의 삐걱거림은 주변 사람의 눈과 귀에도 들어간다. 결국 모두가 쉬쉬하던 일이 표면화된다. 엘레나의 가족은 마틴의 직업과 처지를 못마땅히 여기고 마틴의 친지들도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사랑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을 그의 면전에서 들어놓는다. 마틴은 깨닫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사랑과 행복의 격차를 극복하고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자 허덕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틴과 엘레나의 가족들처럼 애둘러 말하지 않고 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고집을 피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라며 직설적으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완곡한 표현을 경계한다. 듣는 이의 기분을 고려해 뾰족한 단어를 덜어낸 완곡어법이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이유에서다. 직설적인 어투로 말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땐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다. 말 자체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 그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건넬 땐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들의 입에서 명령조의 조언이 뿜어나오는 순간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냉정하고 단정적인 말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난 그렇지 못한 편이다. 대학 신입생 때로 기억한다. 동아리 선배와 진로를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훗날 글을 쓰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언론사 입시를 준비하던 그 선배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내게 핀잔을 주었다. 뭐? 글쟁이가 되고 싶어?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니? 참, 한 달에 책은 몇 권이나 읽어?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때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을 꼭 닫아물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못했지만 괜한 반항심에 눈을 짓으며 얼굴을 붉혔던 것 같다. 선배가 뭔데 내 한계를 설정하려는 거죠? 라는 말이 복구망에서 부글부글 들끓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계와 불가능 같은 단어에 대한 입장이 사뭇 달라졌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일마저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그때마다 생각했다. 때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유연하게 이어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사람은 누구나 오를 수 없는 나무 하나쯤 마음속에 품고 있기 마련이다. 다만 닿을 수 없다고 해서 신기루처럼 공허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린 끝까지 가보지 못한 곳,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평생에 걸쳐 떠올리며 살아간다. 일이 그렇고 꿈이 그렇고 심지어 사랑이 그렇다. 완전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채 이뤄지지 않은 것이 기억의 뼈대가 된다. 때론 우린 오르지 못하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나머지 삶의 여정을 떠나기도 한다. 도중에 숨이 가쁘면 잠시 서서 나무가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불어오는 미풍에 땀을 식힌다. 그렇게 먼 발치에서 나무를 응시하면서 세월을 견디고 계절을 건너간다. 누구나 그렇다. 그런 나무가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면 가히 살아갈 힘을 주는 나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끝내 오를 수 없다고 해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먼 풍경처럼 묘연히 내게서 멀어진다고 해도 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